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얇은 흰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떨리다가 저는 습관처럼 손을 옆으로 뻗었죠. 그런데 순간 손끝에 닿은 건 익숙한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축축하게 젖은 피부, 땀 냄새 섞인 뜨거운 살결. 그 찰나 심장이 쿵 하고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을 번쩍 뜨자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제 눈앞에 드러난 얼굴은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결코 제 남편, 어제 결혼한 따끈따끈한 신랑 박호준이 아니었어요. 대신 제 옆에는 두려움과 분노로 기억 속에 새겨져 있던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 막히며 목구멍이 타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최태성, 우리 가족을 지옥 같은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인간이었죠. 1년 가까이 우리 집을 괴롭히고 결국 제가 직접 경찰에 증언까지 하면서 감옥에 쳐넣었던 남자.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던 날 벌겋게 충혈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뱉어냈던 말. 너 내가 평생 안 놔둔다.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 음성은 칼날처럼 제 귓가에 꽂혀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악몽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제 결혼식 바로 다음 날 아침 제 옆 침대 위에 태연히 누워있다니 온몸이 돌처럼 굳었고 세상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웅웅 울리는데도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천천히 침대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왜 이 방에 있는 거지? 그리고 호주는 어디에 있는 거야? 머릿속이 아수라장처럼 뒤엉키며 어젯밤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장의 환호, 하얀 웨딩드레스, 친척들의 축복, 그리고 호텔로 향하던 순간 호주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죠. 자기야, 먼저 씻어. 난 아래층에서 마실 거 좀 챙겨올게.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분명 물을 마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달콤한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어요. 그 후 모든 게 까맣게 끊겼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며 닭살이 돋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약에 당한 거다. 그 순간 옆에 누운 최태성이 몸을 뒤척이며 제 쪽으로 돌아 눕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비열한 웃음. 저는 목이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 보니 구겨진 웨딩드레스가 의자에 걸쳐져 있었고 얼룩 몇 개가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오한으로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찾아보려 가방을 뒤졌지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제야 태성이 눈을 번쩍 뜨더니 쉰 목소리로 내뱉었죠. 어이 신부님, 아침 일찍 눈 뜨셨네? 저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여기 왜 있어? 호주는 어딨지? 태성은 마치 제 두려움을 즐기는 듯 낮게 웃었습니다. 호준이? 글쎄, 지금쯤 어디선가 다른 여자랑 잘 자고 있겠지. 그 말이 귓속에 파고드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뭐라고?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이 막혀 오열할 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헐렁하게 셔츠를 걸치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뒷걸음치다가 벽에 등을 꽝 하고 부딪혔어요. 숨이 턱 막히며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가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2년 전 네가 날 감옥에 보냈을 때 네가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지? 착각하지 마. 난 그때 맹세했어. 내 인생을 10배로 돌려주겠다고. 오늘은 그 시작일 뿐이야.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오른 의문 하나. 아니, 어떻게 이 호텔 방에 들어왔지? 이게 내 신혼여행 첫날 밤이었는데 누군가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그 순간 제 심장이 또 다른 의미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호준? 남편이 그와 한통속이라는 말인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숨이 막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식으로 복수를 택했어? 이유라도 말해봐. 태성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넌 곧 다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아냐. 그 말만 남기고 그는 태연히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겁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음모 속에는 제가 남편이라고 믿었던 호준이 함께 얽혀 있다는 사실까지요. 저는 두 손을 떨며 웨딩드레스를 주워 입고 문을 열어 복도로 나섰습니다. 하얀 복도의 조명이 희뿌옇게 흔들리는 것 같았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산발, 눈은 벌겋게 충혈, 입술은 피가 가실 만큼 씹혀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생각마저 스쳤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호준, 깔끔한 흰 셔츠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는 그대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호준은 제 모습을 보자 잠시 눈살을 찌푸리더니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아침부터 전화도 안 받길래 걱정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핸드폰 없어졌어. 아마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호주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새로 사면 되지. 아침은 먹었어.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픔보다도 속이 뒤틀려 아무것도 삼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는 별다른 추궁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 다른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원래 방은 좀 시끄러워서 바꿨어. 여기가 훨씬 조용해. 그 말에 저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을 바꿨다고? 그럼 그 방에서 내가 깨어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니야?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겉으로는 고마운 척했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칼날 같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호주는 회사를 잠깐 다녀와야 한다며 객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창가에 앉아 펜과 종이를 꺼내들었죠. 온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어젯밤 무슨 냄새가 났다. 달콤하고 이상한 향기. 그 후 기억이 끊겼다. 태성이 방에 있었다. 그는 분명히 호준과 연관이 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라지면 이 기록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매달린 거죠. 그 순간 객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수화기를 들었는데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 잘 지내고 있나 신부님?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최태성. 네오, 아직도 뭐가 더 하고 싶은 거야? 제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뒤섞여 떨렸습니다. 그는 짧게 웃더니 속삭였습니다. 그냥 알려주려고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호준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뚝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정적만이 객실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핏기 없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온몸이 덜덜 떨리며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호준이 대체 누구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이 결혼 혹시 전부 함정이었던 건가? 그날 저녁 호준은 환하게 웃으며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와인과 음식이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요. 여보, 오늘은 제대로 축하하자. 아침도 굶고 점심도 못 먹었으니 저녁은 내가 준비했어. 그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도무지 진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와인을 따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둘만의 첫날 밤 축하 파티야.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신혼부부의 저녁상이었죠. 하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억지로 포크를 들고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준의 얼굴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계속 최태성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어요. 호준, 내 남편은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곱씹을수록 목구멍이 메어오고 음식을 삼킬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호준은 와인을 따라 제 쪽으로 건네며 눈을 맞췄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는 힘들었지? 그래도 이제부터는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야. 그 웃음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수없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미소였는데 지금은 뭔가 가면처럼 보였죠. 저는 억지로 잔을 들어 올리며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호준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잔 속에 와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분명히 불안하게 보였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와인에도 무언가 섞인 건 아닐까? 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기침을 가장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아, 와인 독하네. 난 많이 못 마실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잔을 멀찍이 밀어냈습니다. 호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제가 거부한 순간 그의 눈동자에 잠깐 스친 그 싸늘한 기운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내내 저는 미소를 가장하며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젓가락을 짚는 방식, 눈빛이 흔들릴 때, 의미 없는 농담에 억지로 터트리는 웃음까지 전부 가면 같았어요. 밤이 깊어 호준이 먼저 침대에 드러누워 잠이 든 순간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옷장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을 때 옷 사이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지만 저는 그 봉투를 끄집어냈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니라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장 보러 가는 모습,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경찰서 앞에서 서성이는 제 뒷모습까지.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오랫동안 미행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장 밑장에 있던 사진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법정에서 최태성을 증언한 바로 그날, 법원을 나서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사진 한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선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와이셔츠, 긴 다리, 날카로운 턱선, 그건 분명히 호준이었습니다. 순간 제 숨이 멎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체 우리 결혼은 뭐였던 거야?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에 든 사진들을 하나하나 떨리는 손가락으로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제 가장 사소한 일상조차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길을 건너는 모습,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떠는 순간, 심지어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장면까지 누군가 매일같이 따라붙으며 제 삶을 훔쳐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제 손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 저는 법원 앞에서 걸어 나오는 중이었고 배경 어둠 속에는 똑똑히 선명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 슬랙스, 그 얼굴은 분명히 호준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듯 내려앉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이 결혼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랑이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시작된 덫이었단 말입니까?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켜 마치 불덩이가 치받듯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드러내면 안 돼. 지금 이 사실을 호준이 알면 넌 끝장이야. 참아야 해. 숨겨야 해.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봉투 안에 넣고 원래 자리에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에서 고르게 들려오는 호준의 숨소리는 어제까지는 안도와 안정감을 줬지만 이제는 칼날처럼 제 귀를 파고드는 위협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파헤쳐야 한다. 진실을 알아내기 전까지 절대 내색하지 말자. 다음 날 아침 호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아침 먹으러 가자. 근처에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대. 저는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호준을 따르는 척하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대학 시절부터 제 곁을 지켜준 언니 같은 친구 한지은이었습니다.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취재해온 그녀라면 분명히 이 미친 상황을 함께 풀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설렁탕 집에 도착해 호준이 계산을 하러 간 순간을 틈타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대신 빛이 된 매장 태블릿을 빌려 간신히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언니에게 단 한 줄을 보냈습니다. 언니, 제발 도와줘. 내가 함정에 걸린 것 같아.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설렁탕집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지은 언니가 빨리 봐야 해. 제발. 손끝이 차갑게 굳을 정도로 긴장된 상태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으신 척 호준 옆을 걸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호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잠깐 쉬어. 나는 필요한 물건 좀 사올게. 그가 방을 나서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선글라스와 모자를 꺼내 황급히 변장을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뛰듯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도심 속에서도 자꾸만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지은 언니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지야, 대체 무슨 일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떨리는데. 언니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결혼 첫날 밤. 눈을 떴는데 내 옆에 있던 건 호준이 아니라 최태성이었어. 그리고 어젯밤 호준 옷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내 사진들, 몇 년 전부터 찍은 사진들. 심지어 내가 최태성을 법정에서 증언하던 날까지. 언니, 나 함정에 빠진 것 같아. 지은 언니는 굳은 표정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은지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최태성 말인데 3개월 전에 출소했어. 언론에도 잠깐 나왔었지. 근데 네 얘기를 들으니 그와 호준이 연결돼 있는 게 분명해 보여.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럼 내 결혼은 처음부터 다 가짜였던 거야? 내가 단순히 미끼였던 거야?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화질이 흐릿한 범죄 조직 모임 사진이었는데 그 구석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호준이었습니다. 그는 최태성과 나란히 서 있었고 둘은 마치 오래된 동료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어요. 거짓말이야. 이게 진짜라고? 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절대 티내지 말고 호준을 속여야 해. 내가 사람을 붙여서 네 뒤를 지켜볼게. 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그들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언니의 손을 꽉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이제 내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 순간 카페 창문 밖으로 흰 셔츠 차림의 호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숨조차 못 쉬었습니다. 설마 따라온 거야?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창밖에 비친 호준의 옆모습, 흰 셔츠와 단정한 머리. 그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걸어가는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게는 마치 사형집행관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몸을 웅크리며 언니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그 사람 바로 호준이야. 여기 근처에 있어. 목소리가 떨려 속삭이듯 겨우 내뱉었습니다. 지은 언니는 침착하게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제 쪽을 가려주었습니다. 진정해. 네가 지금 놀라는 티를 내면 끝장이야.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 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북을 치듯 요동쳤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따라 흘렀습니다. 다행히 호주는 카페 안을 힐끔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제 몸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고 언니의 손을 붙잡은 채 뼈가 부러질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호준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지? 내 의심은 맞아. 그 사람, 널 감시하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모든 순간이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언니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가 있어. 경찰 쪽이랑도 연결이 돼.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네가 봤던 그 사진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직접 잡아야 돼. 저는 절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호주는 한치의 틈도 안 보여. 조금이라도 눈치채면 난 끝날 거야. 그때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네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잊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편이야. 그 말에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과 함께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태성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비릿한 미소가 제 심장을 얼려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최태성. 그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흘끗 둘러보더니 곧장 제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웃음, 두 눈이 가늘게 찢어지며 피식 올라가는 입꼬리. 그건 분명히 저를 찾아 들어온 미소였습니다. 은지야. 지은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침착해.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절대 들켜선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은 듯 했어요. 태성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고 구두굽 소리가 카페 바닥을 톡톡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져 귀가 멍멍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선글라스를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최대한 숙였습니다. 숨을 죽이며 기도했죠. 제발, 그냥 지나가. 제발. 그때 태성이 우리 테이블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이 근처에 낯익은 향이 나는 것 같은데 그가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을 때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내리꽂혔습니다. 지은 언니가 재빨리 대꾸했습니다. 손님, 자리 찾으세요. 태성은 그녀를 흘긋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창가 쪽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틈틈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돌처럼 굳은 채 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야? 호준도 태성도 나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잖아. 지은 언니가 제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지금 당장 나가면 의심받아. 조금만 버텨. 내가 신호 주면 바로 움직이자. 그 짧은 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심드렁하게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저희 쪽을 살폈습니다. 그 눈빛이 등에 불을 붙인 듯 뜨겁게 파고들었죠. 저는 이대로 있다간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가자. 우리 회의 늦겠다. 언니는 제 팔을 확 잡아 끌며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나갔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직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 저는 알아요. 태성이 우리를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언니 손을 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언니? 분명히 태성이 우리를 따라올 거야. 목소리가 떨려서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은 언니는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정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근처에 내가 아는 골목이 있어. 거기로 가자.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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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회태성. 그 남자가 분명히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을 정도로 쿵쾅거렸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 언니가 골목 모퉁이로 저를 끌어당겼고 우리는 건물 사이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태성의 그림자가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울리며 점점 멀어졌지만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겨우 숨을 참아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사라지자 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잠깐 숨 돌려. 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며 오열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지은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넌 지금부터 싸워야 해. 호준이랑 태성, 둘 다 널 이용하고 있어. 하지만 기억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언니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은지야, 내 남편 호준이야. 저는 숨이 막히며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받아야 돼? 지금? 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 하지만 절대 네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호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칼날처럼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아, 그냥 잠깐 산책 나왔어. 답답해서.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호준은 짧은 침묵 뒤에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상하다. 내가 방금 지나친 카페 앞에서 내 향기를 맡은 것 같은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머리칼이 쭈뼛섰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이미 내가 카페에 있었단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옥. 숨이 태역 막히며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호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안에 깔린 무언가가 제 혈관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카페 앞에 잠깐 지나갔나 봐.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호준의 웃음. 그 웃음은 결혼식장에서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고 있다는 듯 여유롭고 차가운 웃음이었죠. 그래, 여보, 어디 멀리 가지 말고 방에 있어. 오늘 밤엔 내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거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를 쥔 손이 덜덜 떨려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이제는 확실해. 호준, 나를 속이고 있어. 그냥 연루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주도하는 사람일지도 몰라. 지은 언니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결혼 자체가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커. 태성과 호준이 서로 등을 맞대고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은지야, 아직 희망은 있어. 그들의 진짜 목적을 잡아내면 넌 살아남을 수 있어.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끝까지 버틸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주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여보, 어디 다녀왔어? 전화도 안 받길래 걱정했잖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근처 산책하고 왔어. 너무 답답해서. 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잘했네. 근데 오늘은 피곤할 테니 푹 자.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신혼여행 즐겨야지.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혼여행? 어디로 간다는 건가? 혹시 그 여행이 곧 내 무덤이 되는 건 아닐까? 밤이 깊고 호준이 잠든 뒤 저는 몰래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와중에도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열었죠.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메시지. 내일 준비 끝. 그녀는 의심하지 않아. 보낸 사람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대화창 맨 위에 찍힌 이름. 최태성. 저는 숨이 멎은 듯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자 한 줄이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일 준비 끝. 그녀는 의심하지 않아. 최태성과 호준, 두 남자가 확실히 한편이라는 증거. 손끝이 얼어붙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호준의 얼굴을 바라보니 어제까지는 사랑스럽게만 보였던 모습이 이제는 낯선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른 숨소리마저 가짜 같았고 그 입술로 내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역겨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두 손을 세면대에 짚고 이를 악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는 확실해. 내가 걸린 거야. 이 결혼은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그때 내 머릿속에 지은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싸워야 해. 티내면 죽는 거야. 숨기고 끝까지 파헤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뭔가가 벌어질 것 같아. 호준과 태성이 짜고 있어. 도와줘.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혹시라도 호준이 볼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준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특별한 데로 떠나자.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차가운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짐을 싸들고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 저는 어깨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발걸음 하나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죠. 이 길 끝에서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택시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파도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은 죄어왔습니다. 바닷바람 냄새가 코끝에 스칠 때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일어난다.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평범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항구, 낡은 배들이 드문드문 정박해 있는 곳.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주는 아무렇지 않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바다에서 멋진 추억 만들자.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추억?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여기서 난 사라질 수도 있어. 그 순간 제 눈에 스쳤습니다. 멀리서 망원 렌즈를 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지은 언니의 후배, 기자 박현수였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가슴속에 불붙듯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야. 아직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항구에 대기 중이던 배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 그 굉음은 마치 제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제 다리는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등 뒤에서 밀어붙이는 바닷바람이 마치 여기서 넌 끝장이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호주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허리에 손을 두르고 말했습니다. 여보, 긴장하지 마. 그냥 바다 구경이야.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날카로운 칼끝처럼 들렸습니다.
갑판 위에는 낯선 남자들이 흩어져 서 있었는데 모두 제 쪽을 은근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호기심도 친절도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냉기와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의 눈빛만 있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라도 탈출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사방이 바다. 어디에도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호준이 와인을 한 잔 따라 제 쪽으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순간을 기념하자. 오늘은 우리만의 특별한 날이니까. 잔 속에서 붉은 액체가 일렁였을 때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와인잔은 제게 죽음을 건네는 잔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응? 근데 난 술이 약해서 조금만 마실게. 살짝 입술만 적시고 내려놓았지만 호준의 눈빛이 스쳐갔습니다. 순간 그 눈빛이 차갑게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배의 뒤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두 남자가 제 양옆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간 됐다.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시간? 무슨 시간? 호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얼굴에 더 이상 가면 같은 미소조차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운명이야. 넌 그냥 사라지면 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두 남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지만 거친 소나기가 제 팔을 조여와 숨이 막혔습니다. 엔더와 제발 엔더와 목소리가 갈라져 터져 나왔습니다.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엉키며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저를 난간 쪽으로 끌어갈 때 파도가 검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날카로운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바다 위로 튀어나온 작은 쾌속정, 물이 솟구치며 흰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선두에 서 있는 건 최태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섬광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호준의 얼굴이 굳어지고 남자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성의 목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는 내 거다. 순간 배 위에 공기가 갈라지듯 긴장감이 치솟았습니다. 호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고 그의 턱선이 딱딱하게 떨렸습니다. 태성, 네가 감히 여길 쳐들어와? 태성은 쾌속정을 배 옆에 바짝 붙이며 날렵하게 뛰어올랐습니다. 물보라가 튀어오르며 바닷물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고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북을 치듯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젖은 셔츠 차림으로 배 위에 착지하더니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쳐들어왔다고? 아니, 난 단지 내 걸 되찾으러 온 거지. 내 거? 호준이 이를 갈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야. 아내? 태성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네 아내라고? 네가 함정에 가둬둔 인형을 아내라고 부르냐? 웃기지 마. 말이 오가는 순간에도 두 남자의 눈빛은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 사내의 소나기에 붙잡힌 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감각이 스쳐갔습니다. 태성의 눈빛. 그 안에는 단순한 증오만이 아닌 어딘가 집요한 집착 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주는 제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놈을 믿지 마. 은지, 내 가족을 파멸시킨 게 누군지 잊었어? 그건 최태성이야. 그 순간 태성이 허리에 꽂아둔 칼을 번쩍 뽑아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성이 파도 소리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여자를 놓아. 지금 당장. 남자들 중 한 명이 움찔했지만 호주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배 위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양쪽 모두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제 본능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끝장이다. 저는 온 힘을 짜내어 팔을 비틀며 몸을 던졌습니다.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저는
갑판을 미끄러지듯 달려 난간을 향해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친 손이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돌아보니 태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롭고 동시에 무언가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마. 내가 구해줄 거야.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호준이 소리쳤습니다. 태성, 손 떼. 그 여자는 내 거라고 했지? 두 남자의 외침이 바다 위에서 부딪히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인 채로 질식할 듯한 압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태성이 제 손목을 꽉 붙잡은 채 호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준, 넌 네가 인형극의 주인인 줄 아나 본데 그 인형은 이제 내 손에 있어. 미친놈! 호준이 에이제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넌 내 계획을 다 망치고 있어. 계획? 그 단어가 제 귀에 쾅 하고 박혔습니다. 그래, 결국 난 둘 사이의 계획에 불과한 거였어. 사랑도 결혼도 다 가짜였던 거야. 저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둘 다 똑같아. 너희는 날 장난감으로 만든 거야. 그 순간 태성이 제 손을 확 끌어당겨 제 몸을 자기 쪽으로 안아 올렸습니다. 제 등이 그의 젖은 셔츠에 닿으며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는 낮게 웃으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장난감? 아니, 넌 내 카드야. 아직 쓸모가 많거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보호자의 약속이 아니라 사냥꾼이 먹잇감을 거머쥐었을 때의 만족감이었습니다. 호주는 이를 갈며 두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태성, 넌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기억해, 우리 둘 다 원하는 건 결국 그녀 하나뿐이야. 순간 배 위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듯 흔들렸습니다. 호준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던 두 남자가 동시에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태성은 칼을 번쩍 들어올리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난 이 자리에서 네 아내의 피부터 보게 해줄 거다. 저는 얼어붙은 채 태성의 팔에 붙잡혀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난 살아남지 못해. 둘 중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스스로 탈출해야 해.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가 파도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짙은 어둠을 가르고 파란빛과 빨간빛이 번쩍였습니다. 경찰의 순찰선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호준의 눈빛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젠장, 이렇게 빨리 우. 그의 말은 바람에 휩쓸렸지만 절망감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은 잠시 웃더니 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운이 좋은 줄 알아라.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오히려 시작이지. 그는 저를 확 밀어내듯 놓아주고는 배 옆 난간을 타고 순식간에 몸을 날렸습니다. 어둠 속 바다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갑판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고 그 순간 경찰의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호준의 목소리가 갈라지듯 외쳤습니다. 은지, 날 믿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애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호준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찰 보트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 표정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신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필사적인 애원까지 뒤섞인 낯선 얼굴이었죠. 은지야, 넌 모르는 게 있어. 태성은 널 미끼로만 보는 놈이야. 하지만 그가 손을 뻗으며 다급히 외쳤습니다. 난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지키려고? 그 말에 제 온몸이 뒤틀렸습니다. 지켜? 날 지킨다고? 제 목소리는 오열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날 속이고 감시하고 결혼까지 함정으로 만든 게 지키는 거라고? 제 울부짖음에 호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모든 건 계획의 일부였지만 난 진짜로 널 사랑했어. 믿어줘.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 그의 눈빛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제 가슴은 분노와 배신으로 이미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관들이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총구가 이쪽 저쪽을 겨누며 움직이지 마! 라는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호주는 양손을 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제발 믿어줘. 난 너를 위해. 그의 말은 곧 경찰의 거친 소나귀에 끊겼습니다. 호준의 팔이 뒤로 꺾이며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소금이 배 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면 난 차라리 증오를 택하겠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며 파도 소리만이 밤바다 위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지 씨, 이 일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태성도 그리고 호준도 누군가 더 큰 사람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저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더 큰 사람? 그 경찰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한 폐창고에서 거래가 있습니다. 호준의 뒤에 있는 진짜 주인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말은 내 귓가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호준 뒤에 진짜 주인?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 조각이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그게 누구죠? 나는 매달리듯 물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름은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그 자리에 나타날 겁니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호준도 태성도 결국 누군가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끝을 보겠어. 그날 밤 나는 지은 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 낡은 모텔방 안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언니는 진지한 얼굴로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경찰 정보가 사실이라면 오늘이 기회야. 그 주인이 누군지 잡아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난 이제 알아야 해. 대체 왜 내가 함정에 걸려든 건지, 왜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진 건지. 언니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은지야, 네가 충격받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네 과거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커. 내 심장은 그 말에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과거? 자정 무렵 우리는 외곽의 폐창고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창고는 어둠 속에 웅크린 거대한 괴물 같았고 곳곳에 세워진 차량들에서 거친 사내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지은 언니는 망원 렌즈 카메라를 꺼내들고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넌 여기 숨어 있어. 내가 증거를 잡을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언니. 이번엔 내가 직접 봐야 해. 내 두 눈으로 진실을 확인할 거야. 그때 창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림자들. 나는 심장이 멎는 듯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운데 선 사람은 내 의붓아버지 정혜석이었습니다. 숨이 막혀 목이 조여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차갑고 무심했던 그의 얼굴. 내 어머니를 괴롭히고 나를 늘 두려움 속에 살게 했던 그 남자가 지금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호준이 두 손이 묶인 채 끌려나와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냉정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고 내 몸은 오한으로 덜덜 떨렸습니다. 폐창고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싸늘했습니다. 나무 팔레트와 녹슨 철제 박스 사이로 희미한 전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무릎 꿇은 호준과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는 의붓아버지 정혜석. 내온 내 명령을 어겼어. 정혜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경찰까지 들이닥치게 만들었잖아.
호주는 고개를 떨군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은지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설득할 수 있어요. 아내. 그 말이 내 귓가에 들리는 순간 심장이 찢어질 듯 저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 그는 아내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날거래 카드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정혜석은 냉소를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멍청한 놈, 넌 아직도 감정이 흔들리고 있어. 감히 내가 키운 판 위에서 제멋대로 연극을 해? 순간 내 머리칼이 쭈뼛섰습니다. 내가 키운 판 위에서 이 모든 게 그의 손바닥 안에서 굴러간 거라는 건가? 그때 창고 뒤편 어둠 속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철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그림자, 바로 최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정혜석과 호준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너희 둘 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결국 판을 뒤집는 건 언제나 나야. 순간 공기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정혜석의 눈빛이 번쩍이며 태성을 향했습니다. 내 놈이 돌아다니며 설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자 태성은 비웃으며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죠. 은지, 이제 알겠지? 넌 단순한 아내도 단순한 피해자도 아니야. 넌 이 판의 중심이야.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중심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그 순간 정혜석이 호통을 쳤습니다. 은지를 끌어와라. 오늘 밤 모든 걸 끝낸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사내들이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다가오지 마! 그러나 이미 거친 손이 내 팔을 낚아채려던 순간 쾅! 총성이 폐창고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쾅! 총성이 폐창고 안을 찢고 울려 퍼지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공기를 파고들었고 내 심장은 목구멍까지 솟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지은 언니였습니다. 멈춰. 누구 하나라도 움직이면 난 주저하지 않고 쏜다. 언니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단했습니다. 정혜석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습니다. 기자 따위가 감히 여길 들어와? 지은 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쪽으로 손짓하며 외쳤습니다. 은지야, 이쪽으로? 와! 나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호준의 목소리가 내 등을 후려쳤습니다. 은지야, 가지마. 넌 아직 내가 왜 이 결혼을 했는지 진짜 이유도 모르잖아. 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본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애원, 그리고 무너지는 사내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유?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태성이 비릿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네가 모르는 진짜 이유? 내가 말해줄까? 호준이 널 선택한 건 단순한 사랑 따위가 아니었어. 내 피, 내 가문, 네 과거 때문이야. 피, 가문, 과거.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폭죽처럼 터져 퍼졌습니다. 정혜석이 낮게 웃으며 호준을 노려봤습니다. 감히 입을 놀리다니. 태성, 넌 아직도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태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향해 계속 내뱉었습니다. 은지, 내 친부가 누군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작 넌 몰라. 나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친부? 숨이 막히며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정혜석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해라. 은지가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이다. 그러나 태성은 비릿하게 웃으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지, 내 진짜 친부는 네가 그토록 원망하며 죽었다고 믿은 그 사건 속 남자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숨이 턱 막히며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내 목소리는 갈라져 속삭이듯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 사건 속에서 죽었다고?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몰랐던 진실, 네 어머니 곁에 있던 그 남자, 호텔방에서 싸늘하게 죽어있던 그 사람, 바로 내 친부였어. 순간 패창고 안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기분, 귀가 먹먹해지고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정혜석이 이를 악물며 태성을 노려봤습니다. 입 다물라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주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네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난 너 곁에 있어야만 했어. 두려워서? 나는 울부짖듯 그를 노려봤습니다. 날 속이고 감시하고 가짜 사랑을 연기한 게 다 그 때문이었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게 두려움 때문이라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열이 목구멍을 찢고 올라왔습니다. 지은 언니가 다급히 내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야. 네 생명이 먼저야. 이 자리 너무 위험해. 그러나 내 귀에는 태성의 말만 메아리쳤습니다. 내 어머니가 왜 평생 침묵 속에 살았는지 알아? 네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게 바로 네 어머니였으니까. 나는 숨이 막혀 눈앞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야. 손끝이 얼어붙고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요동쳤습니다. 정혜석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은지, 오늘 밤 넌 여기서 끝내야 한다. 이 모든 비밀을 알고도 살아남을 수는 없어.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손짓에 따라 사내들이 동시에 주머니에서 칼과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쇳소리가 패창고 안을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창고 천장이 흔들리며 하늘에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경찰 특공대가 문과 창문을 동시에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총구가 사방을 향하며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패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패창고 안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총성, 비명,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경찰의 고함이 뒤엉켜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앞에 선 사내들이 하나둘씩 제압당했고 호주는 경찰 2명에게 끌려나가며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은지야, 제발 믿어줘. 난 널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내 가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 지킴, 그건 다 감옥 같은 거짓말이었어. 태성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은지, 넌 내 거야.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내 손에서 못 벗어나. 경찰이 그를 강제로 눌러 수갑을 채우는 순간까지도 그의 웃음소리가 패창고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리고 정혜석. 그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양손을 든 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나에게 던진 말이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내온 결국 내 피에서 못 벗어난다. 은지야, 넌 나를 닮았어. 그 말은 내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저주 같았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지은 언니가 날 부축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아직 잦아들지 않았고 창고 안의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언니,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해?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해? 지은 언니는 내 어깨를 꼭 끌어안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넌 피해자가 아니야. 넌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하해. 그들의 거짓말 속에서 무너질지
아니면 내 삶을 되찾을지.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운 새벽이 조금씩 푸른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끝은 아직 아니라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진실을 파헤칠 거야.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신뢰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고 진실을 바라보려는 용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이나 공유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